총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이 그 둘을 암살한다. 근데 우리 중에 대장은 누구래? 안호균이다.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안동진은 왜 사형수가 됐어? 상관을 썼습니다. 그럼 뭐 대장 하셔야지. 대한독립 만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암흑의 일제강점기, 국가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 싸우고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남겼지만 누군가는 기록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죠. 최동훈 감독은 어느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의 사진 한 장에 주목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최동훈 감독의 상상력이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으로 펼쳐진 시대활극 암살의 TMI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911년) 경성의 손탁호텔. 손탁호텔이 실제 있었던 위치는 지금의 이화여대 100주년 기념관 자리라고 하네요. 이완용 학교샤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존인물 이완용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줍니다. 이곳은 상해의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강인국 거. 금광 채굴권을 허가받기 위해 데라우치에게 금으로 만든 명함을 바치는 사람 강인국. 감독은 이경영 배우에게 아주 비열하고 눈치가 빠르며 성공을 향한 열망이 강한 사람을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또노 마스시군이 조선과 해고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더듬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코믹하게 나왔는데 그게 또 그거대로 좋아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배우들도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이 장면에서 정말 놀랐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창에 커튼이 없는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20살의 청년 독립운동가 염석진. 머리만 내렸을 뿐인데도 진짜 20대처럼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요. 이정재 배우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은 실제 마우저 권총입니다. 이게 권총치고는 크고 무거워서 영화 빅매치 촬영 중 부상으로 어깨 수술을 했던 이정재 배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총독을 구해내는 강인국.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1910년 12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지사가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할 데라우치를 암살하기 위해 평양역 근처에 숨어 대기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히면서 시도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신민의 민족 지도자 600명을 검거 105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얘기했어. 오늘 내 점심 약속. 친일파의 부유한 집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한옥을 다 뒤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종로의 가회동에서 찾아냈습니다. 미로 같은 숨을 공간이 있고 긴 복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마스크를 벗은 20살의 염석진. 역시나 어려 보이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치료하고 숨겨준 강인국의 아내 안성심 역은 진경 배우가 맡았습니다. 일본은 전쟁 한 번 안 하고 이 나라를 먹었어요. 누군가 그냥 들인 거죠, 당신 같은 인간이. 사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안호균에게 전달된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전지현 배우에게 안성심 역까지 1인 3역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강인하게 키워야죠. 성심은 석진을 숨겨 이곳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는 어린 이정재입니다. 아니, 남편은 잘 살아보겠다고 매국노질 하고 있는데 아내가 독립운동을 하다니. 강인국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려. 내 두 딸만 데려온다.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다가 프레임 아웃된 후에도 계속 또 다른 피사체를 보여주는 방식은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 워킹입니다. 범죄의 재구성에도 이런 워킹이 나오죠. 야, 이거는 0.1936%의 확률이야. 이렇게 쌍둥이의 운명은 엇갈리게 되고 인트로씬은 카메라 앞에 스타킹을 씌워서 빛이 번지도록 촬영했습니다. 여러 개의 스타킹으로 테스트한 후 가장 좋은 스타킹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 무대가 되는 1933년 감독은 시대의 분위기를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32년 상해 사변을 찬양하는 뉴스를 보는 일본 극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후반부에 광복이 되는 순간 역시 1945년 뉴스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도록 설정했죠. 중국의 모든 세트를 뒤져도 이런 극장을 만들 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이곳은 광주의 오웬 기념각에서 촬영했습니다. 22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강인국을 보는 염석진. 극장의 외부는 상해의 처준 세트에서 찍었습니다. 킹콩 간판은 미국에 연락해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제작했다고 하네요. 현상금 8만 엔의 사나이 김원봉은 김구를 만나러 황저우에 왔습니다. 실제 임시정부가 1932년에 상하이에서 황저우로 이전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소를 설정했습니다. 실제 김구 선생은 배 위에서 회의를 할 정도로 보안에 철저했다고 하네요. 이곳 역시 상해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야, 약상 김원보이 오랜만일세. 김원봉의 얼굴은 처음부터 관객들에게 조승우의 얼굴로 기억되길 원했는데 김구의 얼굴은 이미 굳어진 이미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김홍파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약산과 백범의 합동작전. 김원봉과 김구는 그전부터 서로 왕래는 있었지만 실제 합작은 1939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1933년 함께 작전을 세운 것은 영화적 허구입니다. 처음부터 이 두 인물이 함께 일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감독의 바람이 투영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씩 같이 해보자고. 김원봉이 염석진에게 데려오라고 한 사람은 안호균, 이청천 한국독립군 제3지대 저격수. 당시 이청천 독립군 사령관이 이끌던 한중연합군이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나 중국군과의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 연합이 해체되는 1933년의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황덕삼, 헝가리 마자르한테 폭탄 제조 배워서 팔아먹다가 불량품 넘기다 걸려서 구금 중. 당시 독립군이 헝가리의 마자르라는 실존 인물에게 폭탄 제조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터지지 않는 불량품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추상옥, 일명 속사포.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멤버야. 이곳은 상해의 라오싱 세트장에 있는 감옥 세트입니다. 아이고 요거하고도 땀나. 이 대사는 촬영 현장이 더워서 실제로 땀이나 나온 애드리브입니다. 총경이 왔습니다. 2달 전부터. 이 장면은 철창 안에 울버린 같은 느낌을 생각했으나 마치 원숭이 같은 느낌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탈출에 거의 성공하려는 순간 이 장면은 명확한 콘티 없이 두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에 막혔습니다. 이 모든 연기가 즉흥적으로 나온 표정과 행동들입니다. 황덕삼 씨, 예, 황덕삼 쟤미님. 황덕삼 역은 영화 도둑들에서 김수현과 키스를 진하게 했던 최덕문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이 연극 무대에서 그전부터 눈여겨보던 배우라고 합니다. 안호균 상등병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섭외할 사람은 안호균. 특별 석방 명령서. 금일 안호균 상등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전출을 명한다. 드디어 전지현 등장. 감독은 처음부터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이 오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역할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청산리 대첩에서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며 뛰어난 사격 솜씨로 일본 주요 인사 암살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남자연 의사를 모티브로 만든 배역입니다. 안호균이라는 이름은 안중근, 김상옥, 윤봉길 의사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와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커피라는 것도 마셔보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이 모든 걸 곧 이루게 된다는 복선입니다. 상해로 가던 중 일본군을 발견한 오균. 조용히 나가야 돼 우린. 이대로 못 가요. 이곳은 해발 1000m 고지의 산악지대여서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가 8월 한여름인데도 입에서 김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추운 날 촬영 초기여서 요령도 없이 열정으로 약 5kg 정도의 총을 들고 발톱이 빠질 때까지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조명탄부터 쏘게 돼 있어요. 총알을 입에 물고 있다가 장전하는 건 총을 익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감독이 설정했습니다. 이 정보는 얼마에 사실 겁니까? 한편 김구와 김원봉의 합작 사실을 일본 영사관에 팔아먹으려는 꼽추. 감독은 한국인 배우가 일본인 역을 맡는 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일본인 역을 주로 한국 배우로 캐스팅했습니다. 사사키 역은 정인겸 배우가 맡았습니다.
영화 아가씨에서도 일본인 역으로 나오셨죠.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의 미라보 여관에 오균을 내려주고 퇴장하는 석진. 옥수수가 실린 트럭에 앉은 채로 햇빛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좋아서 컷을 길게 사용하고 싶었지만 러닝타임의 압박 때문에 짧게 끊어야 했다고 합니다. 책에는 맛있다 나오던데. 하와이 피스톨과의 첫 만남. 이때 일본인 깡패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당시 상해 프랑스 조개지에는 실제 일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 신분증 발음은 현장에서 잘 나오지 않아 후시로 녹음에 입혔습니다. 你们两个是夫妻？是，他是我丈夫。 마누라 이름을 모르고 하니까 섭섭하네. 이 스카프색을 설정하기 위해 20개 정도의 스카프를 매보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의상 피팅할 때 무슨 스카프색에 목숨 걸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두 사람 잘 갔어? 이곳은 상해에 지금도 남아있는 프랑스 골목 거리입니다. 밥들 먹고 있어. 예? 감독은 동료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한순간 이상한 조짐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컷을 짧게 쓰기로 유명한 최동훈 감독이지만 이 컷은 길게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이정재 배우의 등 연기. 젊은 독립운동가 염석진은 일본에 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감독은 반전보다는 폭로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한편 상해에 도착한 덕삼과 속사포. 이쪽이 밀어보니까는 이쪽이 오래 사는 길이네. 이곳은 상해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놀랍게도 거리를 전부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긴 레일을 설치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 장면이라고 하네요. 김재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일본군들은 그 보복으로 남녀노소 민간인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전부 죽였다. 저희 어머니도 그때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불에 타서 죽고 생매장 당해 죽고 솥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3,469명을 죽였습니다. 27일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학살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촌스럽게 사진이나 한번 찍어볼까? 실제 독립운동가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항상 멋있게 양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망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하는 건배사는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납시다 였다고 하네요. 짠다오메. 대한민국에서 카이저 수염이 어울리는 사람은 오직 달수 형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항상 포마드를 바른다고 이름을 포마드로 정했는데 이 수염과 헤어스타일을 설정하고 포마드를 바를 수 없게 되면서 이름 없이 그냥 영감으로 불리는 캐릭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본 적 없다는 악명을 표현하기 위해 서부 영화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 깔고 모습을 당장 드러내지 않고 멀리서 저격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당시 실제로 상해에 한국인 살인 청부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멋있게 시가를 물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영감. 와, 너무 멋있는데? 인생캐를 만난 것 같은데요. 자, 도련님 이제 돈 받으러 갑시다. 또다시 만나게 된 오균과 하와이 피스톨. 오균이 있는 쪽은 한국의 세트장에서 찍은 분량이고 하와이 피스톨 쪽은 상해에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오균과 하와이 피스톨이 계속 엮이며 안오균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연애도 하고 싶고. 근데 우리 중에 대장은 누구래? 안호균이다.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안동진은 왜 사형수가 됐어? 상관을 쌌습니다. 그럼 뭐 대장 하셔야지. 감독은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촬영을 하니 묘한 감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인임은 숨길 수 없나 보네요.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사진과 연결되는 빌런의 얼굴. 10시가 되자 일본군이 미라보 여관을 덮치지만 部屋にいません。逃げたようです。 그들은 이미 떠난 후입니다. 기차가 달리는 풀샷은 소스를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그때 그 감옥 말이야. 젊은 시절 일본군에게 잡혔을 때가 생각나는 석진. 몸 좋기로 유명한 이정재 배우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 15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영화 이후로 누구나 이정재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나도 한번. 구멍이 2개지요. 김구가 나를 의심한다. 김구가 나가고 난 후
석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또는 난 두렵지 않아 라는 느낌을 갖도록 자신의 머리에 공총을 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경성에 도착한 암살팀. 이 기차역은 중국에서 촬영 후 CG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전신의 스카프에 이어 이 모자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많이 컸다. 이곳은 경성역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문화역 서울 284에서 찍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국기 하강식을 영화적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국기 하강식은 33년 당시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두 타겟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암살팀. 그럼 만일 카와구치와 강인국차가 가솔린 넣어야 된다면 미래를 보여주는 플래시 포워드 방식으로 계획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덕삼동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폭탄을 던지고 그대로 달려요. 타겟과 헌병대를 분리시키는 기가 막힌 작전을 생각해낸 오균 대장입니다.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날 밤 노량진에서 기차로 제물포로 이동 23시 상해로 떠납니다. 23시가 몇 시인가? 좀 무리수가 있는 대사가 아닐까 싶었지만 당시엔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고 하네요. 그새 좀 늘었어 시간이. 큰 작전을 치르기 전 한잔하며 긴장을 풀기로 한 암살팀. 일본놈 기무라입니다. 조선 독립 찬성합니다. 개그맨 아니고요. 야, 안 돼! 기무라 역은 제1교포 3세 김인우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들도 사람들과 만나며 여흥을 즐길 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설정한 씬입니다. 춤을 한 번도 춰본 적 없는 여인이 주변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며 즐거움을 느끼는 장면을 기가 막힌 디테일로 표현하는 전지현 배우. 김구의 예상대로 사사키를 만난 석진. 3명의 암살조를 암살하기 위해 하와이 피스톨을 찾았습니다.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밀정이지요. 하정우 배우는 콧수염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분장 수염을 붙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실제로 기른 진짜 본인의 수염이라고 하네요. 이정재 배우의 수염은 분장입니다. 수염을 왜 붙이고 다니냐, 더운데. 평소대로라면 총격신이 시작될 때 컷을 나누었을 텐데 벽과 바닥의 질감이 너무 좋아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한 컷으로 찍었습니다. 김구의 명령대로 석진을 미행했던 명우와 세광. 아무리 공포탄이라지만 가까이서 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얼굴을 피해 옆으로 스치게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을 쏘는 척만 하고 불꽃을 CG로 심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총을 다루는 사람들의 리얼함을 위해 실제 총으로 공포탄을 쐈다고 하네요. 돈 들어오는 구멍이 다 다르니까 찢어지지. 민나 두루부데스. 이 대사는 모두 다 도둑놈이라는 당시에 실제로 유행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경도가 나를 죽일래 보대? 내가 존경한다고 했는데도. 석진이 왜 밀정이 됐을까에 대해 설명하는 씬을 만들까 고민도 했지만 자신을 항변하는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석진의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일본 장교로 위장해 경성을 향하는 하와이 피스톨. 3,000불입니다. 3,000불. 근데 좀 불안하네요. 장가 가실 때가 되셨나? 영감 역시 장교의 옷을 입었으나 장교로 보이지 않는 것은 머리를 가리기 위해 복식에 맞지 않는 모자를 썼다는 설정 때문입니다. 결코 생긴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왠지 영감은 복식이 맞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강인국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경성을 향하는 카와구치를 만나게 된 두 사람. 카와구치 역의 박병은 배우는 오디션으로 이 배역에 캐스팅됐는데요. 오디션 할 때 일본 신문을 가지고 와서 유창하게 읽는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ガオ時代においてはどれほどの人数を 인력 회사부터 조지자. 경성역 근처에 인력거 회사. 감독은 공항에서 택시를 가장 먼저 타고 이동하듯 경성에 도착한 사람은 인력거를 가장 먼저 타겠다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실제 그 시절 인력거 회사 사진을 보고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강인국 딸 미츠코라. 고맙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 대사는 하정우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암살 작전이 시작됩니다. 강인국이 탄 포드 자동차는 국내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만들고 당시 실제로 쓰였던 클래식카를 미국에서 직수입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속도가 시속 30k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촬영이 끝난 이후엔 언젠가 영화에 다시 쓰이길 바라며 차를 사랑하는 분께 팔았다고 합니다.
한편 오균은 안경을 새로 맞추기 위해 미츠코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영화 색개를 촬영하기도 한 상해의 처둔 세트장에 세트를 지은 후 CG를 더해 현재 명동의 신세계 백화점 앞에 번화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상해 처둔 세트장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의 27배인 60만 평 규모라고 하네요. 그리고 백화점 안, 이곳이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세트입니다. 조선인 하층민은 감당도 하지 못할 만한 압도적인 화려함을 표현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감독과 류성희 미술 감독이 혼을 갈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작은 소품과 매대 하나하나 전부 다 고증을 거쳐 재현했다고도 합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밤늦게 배달 서비스 해드립니다. 관객들이 안호균? 하는 착각이 들도록 예고 없이 강인국의 딸 미츠코를 등장시켰습니다. 감독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길 원했습니다. 고맙다나. 그런데 전지현 배우는 1인 2역 연기가 너무 어려워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코레니스로와 영화 개봉 후 너무 달라 보이려고 노력한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오균이든 미츠코든 미모는 어딜 가지 않네요. 타키니카이로와 자신과 너무나 닮은 여자를 발견한 미츠코. 전차를 타고 가는 오균과 백화점을 나오는 미츠코는 따로 찍은 후 CG를 통해 한 화면에 두 인물이 동시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요거 갈고 다른 데도 좀 봐드릴게. 이 씬은 경주의 신라 밀레니엄 파크에서 찍은 후 CG를 통해 좀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인국의 차에 기름을 빼내는 속사포. 실제 당시의 차는 연료통이 작아서 공구박스로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는 하와이 피스톨과 영감. 오달수 배우는 운전을 너무 못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짧고 간단한 씬을 12테이크를 찍었다고 하네요. 힘들지? 타고 가. 아이 그래 갑시다. 요즘에 조선 돼지가 왜 맛있는지 아죠? 죄다 불알을 깐대요. 감독이 중학교 시절 농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생각나서 만든 대사입니다. 일본 놈들이 이 조선 사람들 불알 까기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컷은 실제 당시의 권투 자세를 그대로 고증해서 만든 액션입니다. 결국 총을 맞고 사라진 속사포. 해야죠 그래도. 하지만 작전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いつものことだろう暗殺なんで乗り換えた方が 속사포 대신 기무라가 가솔린 가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 총이 발사되기 전까지 천천히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이곳은 고양시의 오픈 세트장입니다. 약 3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4,100평 대지에 73개의 가건물을 지어 만들었는데요. 당시 단일 영화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트라고 하네요. 이 건물은 가건물이긴 하지만 인물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H빔을 사용해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촬영 중반쯤 되니까 총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 전지현 배우입니다. 이 자전거는 처음에 단성사 간판을 달고 있는 자전거로 설정했었는데요. 당시 자료 사진에 담긴 자전거를 탄 집배원을 보고 우편 배달 자전거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이 우체통은 원래 열리지 않는 소품이었는데 집배원 설정이 추가되면서 열리도록 다시 만들어야 했다고 하네요. 가솔린과 기름 맛이다. 암살팀의 계획대로 차에 기름이 떨어지고 가솔린 가게로 들어가는 차량. 하지만 계획이 어긋나고 맙니다. 이 차는 사실 구형 SUV를 실제로 터트린 후 CG로 차 모델링을 입혀 만든 컷입니다. 이때 하와이 피스톨이 오균을 겨눕니다. 하지만 본인이 준 스카프를 메고 있는 오균을 차마 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몸을 날리는 오균. 미츠코와 눈이 마주친 순간 결국 작전은 실패하고 잘못 걸렸네. 오균과 하와이 피스톨이 체포됩니다. 당신 뭐한 놈이야? 의뢰를 받았어. 미츠코 당신 죽이라고. 하와이 피스톨과 오균의 투샷은 촬영 마지막 날 재촬영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살짝 톤이 튀긴 하죠. 이 칼을 든 경찰의 손은 감독이 직접 한 손 연기입니다. 이곳은 남산의 소월길을 달리며 찍었습니다. CG로 풍경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물 컷은 파주의 세트에서 콩가루를 날리며 촬영한 후 편집했습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운전은 당연히 스턴트 배우가 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컷은 와이어를 묶어 앞에서 끌고 다니며 촬영했고요. 달수형은 운전을 못하니까요.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 총에 맞은 오균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하와이 피스톨. 언제 죽이게요? 나중에 총알도 떨어졌고. 나중에 죽이려고 지금 살리는 건가요? 이곳은 종로의 운영궁 근처에 근대 건축물을 당시에 치과로 설정해 세팅했습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감독은 이 대사를 쓰면서 관객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대사가 될까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전지현 배우가 이 대사를 이렇게 소화해내자 걱정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순간 현장 스태프들의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하네요. 오균을 돌려보내고 밖으로 나와보니 일본 경찰이 쫙 깔려 있습니다. 피가 끓기 시작하는 하와이 피스톨. 사실 경성에 도착했을 때 꽃 파는 소녀를 먼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삭제됐습니다. これで朝鮮人を4人殺したわけですね。あの時のこれ3人じゃなくて309人だよ。 카와구치 이 새끼 곧 죽겠는데요. 감독은 하와이 피스톨과 미츠코 그리고 아노균으로의 연결을 이어가길 원해서 하와이 피스톨이 프레임 아웃되면 미츠코가 프레임 인되어 오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결로 편집했습니다. 아현 23번지 안옥균. 물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말아야지요. 이 대사는 술자리에서 이정재 배우가 한 말이었는데 감독이 순간 상황이 떠올라서 대사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여자의 거처를 압니다. 아침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경영 배우는 젊은 시절 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화분을 정확하게 얼굴 옆을 스치도록 던졌다고 합니다. 김유성 배우는 너무 무섭긴 했지만 설마 맞는다고 죽겠어? 라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릴 때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오균과 미츠코가 만나는 씬은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사용해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해서 촬영 후 화면을 겹쳐 만들었습니다. 한 인물을 다 찍은 후 다른 인물을 몰아 찍으면 좋았을 텐데 카메라 기술 때문에 한 컷 한 컷 나눠서 분장을 계속 바꿔가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 현장에서 옥츠코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오균과 미츠코를 번갈아가며 동작을 연결해가며 찍느라 20시간 이상을 꼬박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여기 혼자 온 거 맞아? 응. 오균과 미츠코 분명 같은 사람인데 눈빛과 표정, 대사의 톤으로 완벽히 다른 인물을 만들어낸 전지현 배우의 디테일. 언니가 해결할게. 미츠코가 오균인 줄 알고 쏴버리는 매정한 아버지. 이마나 가슴을 쏘는 건 식상할 것 같고 피가 튀는 게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목을 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나오셨네요, 아가씨. 집으로 다시 모실까요? 오균은 미츠코가 되어 강인국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감독은 어쩌면 이 영화가 오균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 긴 디졸브와 함께 강한 음악으로 임팩트를 줬습니다. 또한 오균의 혼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오균의 표정과 오균의 시점으로 보는 컷들을 디졸브로 길게 물렸습니다. 이 컷의 감독의 주문은 울어라가 아닌 터지는 울음을 참아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균으로부터 다시 하와이 피스톨로 연결되도록 편집했습니다. 카와구치는 내일 나한테 죽는다. 영감의 만류에도 하와이 피스톨은 내일 카와구치의 결혼식에 참석하려 합니다. 한편 하와이 피스톨에게 당했지만 겨우 살아남은 속사포. 이 컷 전에 개울가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한강에서 찍으려 했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두 컷으로 압축시켜 등장시켰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작전을 마무리하려는 속사포. 맞아. 나 끝까지 갑니다. 이 대사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감독이 쓴 대사였는데요. 1년 전 조진웅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따온 대사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나는 미치코다. 이제 그만 가시지. 여긴 내일이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균의 계획은 플래시 포워드로 보여줍니다. 계획이 성공하면 오균은 죽게 되겠네요.
두렵지 않나? 두려워. 오균을 죽게 놔둘 수 없는 하와이 피스톨은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조심하시고. 속사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마담. 영화가 끝나고 한참 동안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죽음을 결심했지만 인간이기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공포를 표현한 김혜숙 배우의 연기가 압권입니다. 결혼식장 역시 류성희 미술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했는데요. 첫 도면과 색감을 감독에게 보여주니 너무 좋아서 한 번에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4층짜리 세트를 짓고 싶었지만 제작비도 그렇고 촬영 동선 등 여러가지 여건상 2층으로 지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역시 속사포의 우직함이 보여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세트인데 조진웅 배우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하와이 피스톨을 발견한 염석진. 여기 왜 오셨나? 처음 만났을 때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번째 암살 작전 역시 첫 번째 작전과 마찬가지로 격발을 하기 전까지 천천히 흘러가며 긴장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연출했습니다. 정속과 고속 촬영 분량을 섞어 편집해 그 긴장감을 더했다고 하네요. 완전 범죄 오락 액션인 전작 도둑들 때와는 사뭇 다른 컨셉이네요. 아이고 도둑놈들하고 일하려니까 불안불안하네. 속사포의 총소리가 팽팽한 긴장을 깨트립니다. 격발 전까지 느리게 긴장감을 유지했다면 격발 후부터 총격전이 광풍처럼 몰아쳐 아수라장을 만들려 했습니다. 속사포의 총은 20년대에 만들어진 실제 톰슨 기관단 총입니다. 영화에서 혼란한 상황이나 인물의 갈등을 표현할 때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액션보다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독은 인물들의 동선과 표정을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흔들지 않고 정확한 계산대로 쇼츠를 나누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혼란한 총격전에 깔리는 음악은 장현규 음악 감독과 달파란 음악 감독이 2달 동안 만든 곡이라고 하네요. 오균의 총은 처음부터 치마 속 허벅지에 숨길까 하다가 툼 레이더가 생각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실제 결혼식 부케가 생각보다 큰 것을 보고 부케 속에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실제 총을 넣어서 쏘았더니 꽃이 너무 멋있게 터져서 만족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허벅지는 포기할 수 없었나 보네요. 탄창은 치마 안쪽에 숨겼습니다. 전지현 배우가 하고 싶어서 꼭 넣어달라고 했던 니키타 숏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냥. 처음부터 하와이 피스톨이 뛰어 올라가는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 계단으로 2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와이 피스톨만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오, 멋있어. 포즈를 잡고 멋있는 척 하고 있지만 총이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힘들게 들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컷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서 베이비 파우더를 뿌려놓고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날리는 것 같은 더 리얼한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하와이 피스톨이 미끄러지는 건 파우더만으로는 안 돼서 파우더를 뿌린 후 그 위에 천을 깔아 그 위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인국의 앞에 선 오균. 감독이 이 영화를 기획하고 배우를 섭외하기 전에 피 묻은 하얀 옷을 입고 총을 들고 가는 여자 이미지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전지현 배우가 이렇게 소화해 줬으니 감독님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에 얘기했던 살북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친일파 아버지들을 그들의 아들들이 서로 대신 죽이려 했던 살북의 일원이었던 하와이 피스톨. 살북에는 문서로 기록된 바 없이 구전으로 이어오는 이야기를 영화 속 설정으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돌아가. 한국 독립군 제3지대로. 카와구치를 인질로 삼아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하와이 피스톨입니다. 이 씬부터는 촬영 초반에 상해 세트에서 찍은 분량입니다. 백화점에서의 총격전을 찍기도 전에 이 장면을 먼저 찍었다니 감정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전지현 배우의 웨딩 드레스는 제작 규모가 큰 영화임에도 몇 벌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고가의 드레스인데 3벌을 준비해서 씬의 연결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차는 상해 세트장에 준비되어 있던 차라고 하는데요. 세트 역사상 이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차 키를 뺏기고 촬영 중단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갑시다. 아네모네 카페에 탈출용 터널로 이동하는 세 사람과 인질 카와구치. 감독은 어렸을 때 영화나 만화를 보면서 결말이 다가올 때 끝나질 않길 바랬던 마음이 든 적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그 마음을 느끼길 바랬다고 합니다. 전 그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 영화가 곧 끝나겠네요. 결국 목적을 이루고 말았네요. 이 총은 밖에서 못 듣게 하기 위한 설정으로 소음총으로 설정했는데요. 1933년에 소음기가 있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900년대 초 최초의 소음기가 특허를 받은 걸 확인했다고 하네요. 어이 삼천볼, 우리 집은 안 돼. 감독이 이 대사를 쓸 때는 별 생각 없이 쓴 대사였는데 왠지 오달수 배우 입에서 이 대사가 나오니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왠지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오균이 미츠코인 것처럼 밖으로 내보내려는 하와이 피스톨. 감독이 영화를 기획하고 생각한 두 번째 이미지가 바로 하와이 피스톨이 오균의 머리를 겨누는 이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균은 무사히 빠져나오고 이곳은 충남 홍성에 있는 새우젓 창고 토굴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죽기 전엔 하와이 가봐야겠죠? 가야지. 거기선 여자들이 벗고 다닌다는데. 진짜요? 하지만 이미 하수도에 출구에 대기하고 있는 일본 경찰들. 영감과 하와이 피스톨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쓰러진 하와이 피스톨을 길게 보여주고 싶었으나 최대한 숨을 참고 있어도 날이 추워서 입김이 나는 바람에 더 길게 찍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5년 대한민국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컷들은 실제 당시의 기록 필름 자료입니다. 일본의 시케미스 마모루 외무 대신이 도착합니다. 저기.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 대신은 당시에 실제 윤봉길 의사의 폭탄에 다리를 다친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한테 쏜 마지막 돈인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총독부 정보랑 돈을 보내준 게. 이 돈은 염석진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남몰래 보냈다는 의견도 있었고 하와이 피스톨이 죽지 않고 숨어서 보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독은 오균이 보낸 돈이라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방덕삼 추성욱 미안합니다. 순국 선열을 상징하는 술잔의 불꽃과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쁜 표정을 고속으로 촬영해 디졸브를 깊게 물렸습니다. 이 컷은 이 씬의 촬영이 끝나기 전에 혹시 몰라 한번 찍어본 컷이라고 하는데 편집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컷으로 쓰이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1949년으로 이어지고 62세가 된 염석진의 재판 현장.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구멍이 2개지요. 살인적인 감량 후 복부와 가슴에만 살을 붙여 60대 노인의 몸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진짜 대박. 이 법정씬에 200여 명의 단역 배우들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정재 배우의 연기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컷의 촬영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하네요. 좋은 세상이잖아. 좀 걷고 싶은데 고독에 방해되네. 이정재 배우는 이 대사가 어색해서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감독 역시 써놓고 고민하다가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미쳤고. 아니 석진은 이렇게 늙었는데 왜 때문에 오균은 그대로인 거죠? 오균은 40대 초반이라는 설정인데 아무리 분장을 해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왜 동지를 팔았나? 개방될지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최대 빌런의 최후. 그런데 왠지 뭔가 통쾌하지 않은 건 왜일까요? 이렇게 나무처럼 옆으로 쓰러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정재 배우가 직접 몸을 던져 연기했습니다. 어이 삼천볼, 우리 집은 안 돼. 작전을 설명할 때는 플래시 포워드였는데 모든 작전을 마친 후에는 플래시백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식처럼 보여주려 했습니다. 감독은 아네모네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이 장면을 엔딩으로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고속으로 더 오래 찍었다고 하는데요.
전지현 배우에게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하는 건 불가능해서 춤이 끝나고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지현 배우 역시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지 알겠다며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보기보다 얼마 안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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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금방이네. 1920년대 암흑으로 얼룩진 일제강점기 시대의 스파이, 친일 또는 항일의 경계선에 선 인물들의 이야기, 영화 밀정입니다. 내남들 뭘 믿고 군자금을 내나? 조국의 독립에 정성도 보태시고 의리의 사나이, 상남자 김장옥 역은 박희순 배우가 특별 출연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설의 쌍권총 김상옥 열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일본 경찰들이 두려워할 만큼 신출기물한 신화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장간에서 일을 하면서 몸을 단련시켰고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항일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밖에는 경찰이 쫙 깔렸습니다.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 경보 등장. 감독은 정출의 가죽 자켓이 시대상을 보여주면서도 너무 멋있어서 이 컷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의 일본어 대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 일본인들도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김장옥이 내 말 들리나? 나 이정출이야.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발사되는 선빵. 이 영화에 헤드샷이 많기도 하고 잔인한 장면이 좀 있어서 심의에 걸릴 뻔했는데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여서 15세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총격전, 김장옥이 도망칩니다. 그를 쫓는 경찰들이 지붕 위를 달리는 추격신은 음악과 잘 어우러져 영화 초반부터 몰입도 오지게 만들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액션 디자인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문경 오픈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붕과 지붕 사이가 너무 멀어서 사이사이 지붕을 더 만들어 넣은 후 동선을 짰다고 하네요. 박희순 배우는 특별 출연으로 3일 촬영이라고 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촬영을 8일 동안 하게 됐다고 하네요. 날씨는 또 나 춥고 매일 밤에 찾아와 하소연하는 걸 송강호 배우가 잘 달래줬다고 합니다. 영화의 인트로는 종로의 효제동 인근 화장실에서 순국을 했다는 기록으로 남겨진 김상옥 열사의 마지막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실제 일본 경찰 1000명 가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제작비 문제로 경찰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감독은 일본 군인들을 쥐떼들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옷도 까맣고 하니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총을 맞은 발가락을 떼어내는 김장옥. 이 장면에서 김지훈 또 시작이야 라고 하는 관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수미 쌍관으로 엔딩에 나오는 김장옥의 사망 통지서와 연결 지으면서 나중에 장옥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정출의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컷을 의도적으로 길게 썼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보니 좀 길긴 하다며 좀 짧게 할 걸 하는 후회를 잠깐 했다고 하네요. 윗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나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기울어진 배에 쥐새끼들이 먼저 빠져나가지. 이 대사가 마치 세월호를 의미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감독과 배우가 함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판단하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쥐새끼와 함께 할 순 없지. 대한독립 만세. 압도적인 인트로 시퀀스로 시선을 모은 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봉 당시 바닥에 반사된 일본 천황의 얼굴을 밟은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무 의도 없이 우연히 찍힌 컷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중국 상해에 지은 세트장입니다. 이 씬의 주조를 이루는 색감을 정할 때 다른 강점기 시대의 영화와는 다르게 하고 싶기도 하고 콜드 누아르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블랙과 블루를 주조로 톤 조절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와 소품 고유의 색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국기부터가 빨간색이니? 김우장옥을 이케도리にするはずだったが馴染みのなかったんだろう. 히가시 역의 추루미 신고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김지훈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일본에 갈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난다고 하네요. 감독은 마치 화면을 치고 나오는 듯한 김우진의 등장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정출이 주동성을 미끼로 풀어준 거네. 그냥 내보내죠.
괜히 골 썩히지 말고. 영화의 제목과 연결된 전체적인 주제를 담은 씬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부의 적인 일정을 섬멸하는 모습. 많지도 않은 인원이고 함께 고생한 단원들인데 의심하고 잡아내고 처단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네, 저 진짜 아니에요. 여기 다들 밀정 아니란 증거 있어. 이 대사에 순간 반응하는 단원들의 모습, 마치 관객에게 던져주는 숙제 같은데요. 이 중 누굴 쫓아야 하는지 서스펜스를 더하는 일종의 메커핀입니다. これからは橋本と組んでくれ。 하시모토 역의 엄태구 배우 첫 등장.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사실 이전에 더 멋있는 첫 등장 씬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정출은 실존 인물인 황억경부를 모델로 했는데 황억경부에게 붙여준 부하의 실제 이름이 하시모토였다고 하네요. 황억경부는 김우진의 모델이 된 김시현 선생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도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中国から来た4ケースもご存知ですか? 연계순의 첫 등장을 위해 바람과 낙엽을 이용했습니다. 역시나 김지훈 감독님답게 발부터 등장을 시키셨네요. 주민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은 배우의 첫 등장을 매우 중요시하는 걸로 유명한데 특히 다리부터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의열단 경성 아지트 고미술점을 겸하는 영생사진관을 방문한 연계순. 아무도 모른다는 그녀의 얼굴이 예뻐. 사실 이 장면 전에 사진관에 대해 설명하는 씬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전여빈 배우가 기생으로 출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통편집이 됐습니다. 감독은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영화 인랑에서 광고 간판의 모델로 전여빈 배우를 출연시켰다고 하네요. 자넨 여기 남아있어. 제 걱정해주는 겁니까? 네 걱정이 아니라 동지 걱정이다. 오, 둘이 썸 타고 있는 중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동지. 무심한 듯 시크한 그의 모습이 조금은 서운한 듯한 연계순. 감독은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게 남녀의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지민 배우 역시 이 씬이 첫 촬영이라 너무 어렵고 어색했다고 하네요. 동지한테 사진이나 한 장 찍어주시구려. 아니, 아무도 모른다는 얼굴인데 이 사진을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달달한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 정출이 우진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경무국 경부 이정출이요. 제가 실수를 몰라 뵀습니다. 본인의 패를 하나씩 까면서 서로의 수를 보는 두 인물. 대화와 표정만으로도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다니. 이런 내용은 대본을 각색할 때부터 배우의 연기를 생각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감독은 송강호 배우와 여러 번 작업을 해봤는데 그런데도 또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공유 배우는 배역인 이정출도 무섭고 송강호 선배도 무서워서 촬영이 끝나고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 두 배우의 대화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또 조명인데요. 조규영 조명 감독은 송강호 선배가 조명을 치기 어려운 얼굴이라서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 배우의 얼굴은 선이 살아서 조명이 잘 먹는데 송강호 배우는 참고로 엄태구 배우는 의도치 않게 살이 많이 빠져서 광대가 많이 나왔는데요. 조명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한테 그런 곡절이 있었고. 술 한잔하고 벌써 친해진 두 사람. 감독은 이 편집을 하면서 굳이 이 씬이 필요한 걸까 마지막까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의도는 서로 숨겨서 잘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겉으로라도 더 친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송강호 배우의 의견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꼭 필요했던 장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부터 형이라 부를게. 들어가십시오. 이 공간은 중국 배경일 때 자주 나오는 공간입니다. 영화 암살도 이곳에서 찍었고 새끼에서도 이곳이 나오네요. 카카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새끼에서 탕웨이가 앉아있는 곳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최유아 배우도 마치 탕웨이처럼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왜 뜯어져 있어? 너 혹시 누구 보여준 사람 있어? 정출의 정보원, 김사희의 정보를 가로채는 하시모토. 이 씬은 원래 나오자마자 바로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씬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차 안으로 자리를 옮겨 찍었습니다. 차 밖으로 땅이 젖어 있는 게 보이네요. 中に荷物がありますけど、運んでくださいますか? 하나코 역은 독립영화의 슈퍼스타 정하담 배우가 맡았습니다. 강렬하고 독특한 이미지에 반해서 섭외했다고 하네요. 의열단에 모든 선이 노출됐습니다. 우진도 몸을 피합니다. 감독은 이 컷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SNS에 공유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스틸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묘비 사진으로 쓰였습니다. 연계순을 놓쳐 빠개 칠 대로 친 하시모토.
어이구, 불꽃 싸다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렇게까지 연속으로 때리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서 있다가 슛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역할에 몰입한 상태에서 뛰듯이 들어오자마자 때리다 보니 그만 극대노를 이렇게 폭발시키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맞아야 하는 정도원 배우에게 하시모토의 악마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리액션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디렉션 덕에 이렇게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수고하세요. 이런 살벌한 모습은 엄태구 배우의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런 연기를 해버리면 다른 배우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정체さんが 상하이入りしたという情報が入った 어이구, 담뱃불을 놓치다니.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분열되고 있음을 복선으로 까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爆弾が形状に入らないように阻止するんだ。 이렇게 총총 뛰어가는 건 전 테이크에서 넘어져서 조심스럽게 뛰어가느라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팔을 붙이고 뛰어가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와씨,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나? 이정출에게 위기가 닥쳐왔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설정했습니다. 君は이 전치를 どう思うかね? 이 장면 후 히가시와 하시모토가 정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君はどこの出身だ? 위주 출신です. 하시모토의 출신을 알려주는 씬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상해로 도망쳐온 의열 단원들. 이전에 우진이 개순에게 다 털렸으니 상해로 피신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우리 안에 밀정 있는 겁니까? 상해로 먼저 들어가. 뒤따라갈 테니까. 약산 김원봉 선생을 모델로 만든 인물 정체산 역은 이병헌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아니, 특별 출연이 이렇게 영화를 씹어 먹어도 되는 거야? 사실 이 장면 전에 우진과 채산이 고서점에서 접선을 하고 조직이 노출됐으니 상해로 피하라는 출처불명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 쪽지를 이정출이 보낸 거라면 누군가 염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마음의 빚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열어주자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소? 이 대사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담은 대사입니다. 정출이 상해에 가기 전 하시모토를 염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하시모토는 이미 우진과 회령의 얼굴을 알고 있었네요. 맞다. 웃어. 네, 이제 그만 웃어. 그만 웃으라는 말은 콘티에 없었는데 나중에 후시로 추가한 대사입니다. 감독님 본인만의 유머라고 하네요. 해외에서 주로 잘 먹힌다고 합니다. 강렬한 이미지, 하일수 역의 허성태 배우 등장. 허성태 배우는 사실 눈을 깜빡이는 특장애가 조금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만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정말 대단한 배우인데요. 의열단 내부에 우리 쪽 밀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이 둘이 상해의 영화 제작소에서 어린 밀정과 접선을 하고 우진과 회령이 그 어린 밀정을 쫓다가 결국 회령이 제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순사지 그만두고 여기서 사업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동생 생각은 어떤가? 세 배우가 동시에 보이는 3샷. 각자의 표정이 바뀌는 작은 디테일들이 어우러져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네요. 허철주 역의 김동영 배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Oh miss, you forget this. This is for your husband. 본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 후달리지만 태어난 척 연기를 하는 개순을 연기하는 한지민 배우의 눈빛. 감독은 이 컷의 연개순 얼굴을 보고 아, 내가 만드는 게 스파이 영화였구나 라는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Don't go inside. Follow me. 바로 눈치를 채버리는 경찰의 촉. 엄태구 배우는 이 씬을 찍을 때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빛을 떠올리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나 카리스마 있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정출. 원래 편집본에는 없었는데 추가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송강호 클로즈업을 찍어서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씬은 중국 현지의 특효팀이 비를 뿌렸는데 별다른 디테일이 없이 물을 뿌리기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씬에서 이루어지는 액션도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차량엔 와이퍼가 없어서 제작 PD가 어디선가 와이퍼를 구해와서 달았다고 합니다. 뭐 어찌 움직이도록 달긴 했는데 실제로 물을 닦아내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뭐야? 꼭두 새벽부터.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이 컷은 아침에 찍어서 톤 보정을 통해 새벽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풍경을 상상해서 만든 세트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조용한 동네가 주는 정서가 폭발 직전에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정출의 감성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 카리스마 뿜뿜하며 나타난 정체산. 이게 무슨 내가 잡아야 하는 정체산이 갑자기? 심경이 복잡해지는 정출입니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이곳은 안성에 있는 세트장입니다. 후배 연기자들이 이 3샷을 보겠다며 많이들 와서 구경하고 끝나도 가지 않고 촬영장 주위에 맴돌았다고 하는데요. 김지훈 감독의 현장에는 정말 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 술이 없어서 애쓰나 손님을 초대해놓고서. 보기보다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도 당시 의열 단원들이 이렇게 술을 말로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새벽부터 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냐며 술을 미친듯이 권하는 의열 단장입니다. 아니 표정 왜 이렇게 웃겨. 더 웃긴 표정과 대사들이 많았는데 과하지 않은 가장 적절한 표정을 골라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긴 강릉의 바닷가 군사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동진,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앞으로 내 시간을 이 형께 맡기는 겁니다. 와, 화면의 톤과 배우의 살아있는 표정이 진짜 죽이는데요. 우리 무사히 경성만 가면 돼요. 이 장면은 원래 바닷가 장면과 연결지어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는데 수저 세트를 만드니 어쩌니 하다가 그냥 길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의리 없는 귀신은 안 될 거요.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그런데 이 공간이 또 너무 좋아서 포스터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목표는 이 폭탄들을 무사히 경성까지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시작된 폭탄 이송 작전. 그러니까 내 정보원에 의하면 차에서 내려서 똑바로 보고 이 새끼야! 이 금방지 새끼가! 이 신을 찍기 전 허성태 배우가 송강호 배우에게 며칠 전부터 이때 뺨을 때려야 할 것 같다며 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는 처음엔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 당일 리허설을 해보니까 불안한 정출의 감정이 표현되려면 때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성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의열 단원들이 각자의 위장 신분으로 안중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 차에서 폭탄을 실은 짐을 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원래 각본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열차에서 한번 내려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마차와 인력거를 타고 기색 파티를 하는 듯 위장하고 압록강 다리를 건넌다는 설정이었는데 긴장감과 박진감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에 끊어가지 않고 기차 안에서만의 상황으로 각색해서 집중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열차는 설국열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칸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탈만한 디자인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 모든 칸을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동선을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세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화려한 장식의 칸에는 외국인 귀족들이 타기도 했다는데요. 의열단원들은 하인으로 위장해서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I'm going to go get some air. 루비크 역은 조선의 독립을 도운 헝가리인 폭탄 전문가 마자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만든 배역입니다. 이 씬에는 원래 중국 경찰견들이 냄새를 맡고 의심을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오호호, 수염이 잘 어울리는 프로도 아니 조혜령. 자, 여기서 나는 수찾기로 하자. 하시모토의 매 눈이 발동됩니다. 니네 다 눌렸어.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이정출이 이쯤 되면 완전 의열 단원인데? 생각이 복잡해지는 우진입니다. 누가 내부의 적인가? 한편 매의 눈으로 승객들을 살피고 있는 하시모토. 아, 이거 개순이 위험한데요? 어이쿠. 한지민 배우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독이 굉장히 미안해하며 약국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한지민 배우 역시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척 하며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겉담배인 게 티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개순입니다. 사실 이 장면 이후에 하시모토가 개순을 계속 의심하면서 야쿠, 기어나. 하일수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 씬은 사실 오케이 컷이 아닌데 발을 숨기는 모습이 타이밍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난 우진. 우리의 기저귀는 어떻게 했죠? 애가 냄새가 아주 독하네요. 그럼 아기 엄마는 독립영화계에서 유명한 이상희 배우입니다. 감독이 연애담이란 영화를 보고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황금정 목인여관 4시야. 종로 대화 반점 F5 클럽. 황금정 목인여관 6시. 의열 단원들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주는 우진. 이 중 과연 누가 밀정일까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의열단 내의 밀정이 하일수에게 전달한 내용은 뭘까요? 아, 난 시원한 미룬 한잔 마셔야겠다. 이 장면은 정출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나게 만나도 되는 건가? 어후, 내가 다 떨리네요. 목인여관 황금정 목인여관 4시. 4시. 우진의 절친 회령이 밀정이었네요. 이 시는 바로 밀정이 회령인 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우진이 개순에게 전달했던 목인여관 6시. 6시.
이 대사가 나오면서 연계순이 밀정인 듯한 뉘앙스의 편집을 한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회령이 개순에게 바뀐 장소를 물어보고 개순이 뭔가 수상한 회령을 의심하면서 일수와 회령이 접선하는 모습을 딱 발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 삭제하고 회령이 밀정임을 바로 밝히는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부터 니들이 알았어요. 한편 할 말 끝났으면 빨리 좀 헤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민기적거리는 두 사람. 아 거봐, 이 새끼 눈치 깠잖아. 하시모토 얼굴에 빛나는 샹들리에의 불빛은 존재감을 더 살리기 위해 CG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경찰이다. 신분 좀 꺼내. 아 숨막혀. 이 장면의 하시모토의 행동은 손짓, 눈짓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감독이 디렉션을 해서 그대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동작 그만. 엄태구 배우는 리허설을 할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송강호 선배에게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 잘 들어. 자칫하다간 여기서 다 죽어. 이 씬에서 정출과 우진이 중국어로 나누는 몇 마디 대사가 있어서 손바닥에 써가며 외워서 했는데 중국어가 주는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분위기가 깨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된 총격전. 화면이 더 풍부하고 화려해 보이기 위해 종이가 날리는 설정을 했습니다. 경찰차 새끼야! 명할 새끼. 이젠 뭐 완전 빼도 박도 못하게 독립운동가가 되어버린 정출입니다. 변심한 거냐? 변심이 아니라 작심이라 해야지.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당당해? 넌 그래도 내 친구니까. 해령은 자신이 절친인데 설마 죽이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지옥에서 보자. 영상에 가면 나는 더는 너 모른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둘이 잘 어울린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둘 중 하나는 죽는 거야. 둘 다 죽든가. 감독이 꼭 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송강호 배우가 한번 해보겠다며 실제로 뛰었다고 합니다. 물론 열차는 세워놓고 뛰었습니다. 이 벌판은 파주입니다. 사실 작은 개천이 있었는데 CG로 다 덮었고 새도 CG로 심었다고 하네요. 어찌됐건 친구를 죽인 젊은 리더. 감독은 그 아픔과 고뇌를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경성. 역에는 이미 경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모자를 쓴 연계순 너무 튀는데요. 이곳은 원래 서울역에서 찍기로 했었는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서 상해에 세트를 만들어 찍었습니다. 연계순! 이런, 거의 다 왔는데 경성에서 잡히게 된 연계순. 한지민 배우의 첫 액션 연기 도전입니다. 정동 무술감독과 스태프들이 한지민 배우의 몸에서 액션의 선이 나온다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화면이 좋으면 호흡을 끊지 않기 위해 컷을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긴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말 많이 맞았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개순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우진. 대장이란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안타까움과 좌절이 그대로 담긴 우진의 얼굴. 한편 혼자 살아 돌아온 정출. 원래는 두 인물이 같은 층에서 대화를 나누는 콘티였는데 현장에서 이 계단을 보고 올려다보지 못하는 정출과 내려다보며 대화를 하는 히가시로 콘티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공포의 고문실. 이곳은 세트를 만들어 찍었습니다. 한지민 배우는 이런 세트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있으니 연기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위해 2주간 디톡스를 해서 4kg을 뺐는데 얼굴이 부은 분장을 해서 티가 잘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감독은 아무리 분장을 해도 아름다운 얼굴이 가려지지 않아 더 과하게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쇄골과 척추를 보면 엄청나게 말랐다는 것을 알겠네요. 그것만 말하면 돼. 웃어. 한지민 배우는 시나리오에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막상 슛이 들어가니 저절로 이런 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난생 처음 내보는 소리라고 하네요. 의열 단원들이 하나 둘씩 검거가 됩니다. 그렇다께. 어머니, 저 멀리 좀 갔다 올게요. 이런 참혹한 장면에 깔리는 스윙 재즈풍의 흥겨운 음악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했습니다. 1920년대 당시 미국은 문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황금기였는데 강점기 시대의 우리는 이런 문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처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퇴근 안 하세요? 퇴근 후 괴로움을 술로 달래는 정출. 이 장면은 원래 모그 감독이 사해 참미라는 곡을 연주하고 가수 백천강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찍었는데 이 곡이 영화 헤어화에서도 중요하게 쓰여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우진 형님이 정론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정출 경보에게 가서 신분증을 부탁해달라고 도와줄 거라고.
촬영 감독은 지금까지 찍었던 모든 컷을 통틀어 정출의 이 표정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찍은 컷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컷을 찍으면서 진짜 카메라 감독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고 하네요. お前たちは内部の密偵のせいで捕まったと思っているようだが、我々が顔も知らなかった4ゲスを捕ま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この写真のおかげ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찍어준 사진인데 개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 아이러니. 감독은 이 시대의 불합리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핏물에 적셔지는 개순의 얼굴을 CG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스며들듯 적셔지도록 신경을 써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출과 우진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곳은 종로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찍었습니다. 私をクレッチさんではありません。キムジの領収としただけで。 정출의 우는 모습은 일본인들에게는 억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정출의 속마음은 조선인으로서 느껴지는 울분과 우진과 개순에 대한 연민으로 울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순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다니. 영화 변호인에서도 그렇고 송강호 배우가 법정에서 좀 강한 것 같네요. 정출은 석방이 됩니다.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었습니다. 그해 제일 추운 날이기도 했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왠지 냉한 기운이 있는 곳이어서 더 추웠던 것 같다고 하네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는 이곳에서 촬영 후 벽돌 색을 다 바꿔서 다른 곳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 작습니까? 곡기 끄는 여자요. 개순의 죽음은 직접적이지 않도록 절제하며 표현을 했습니다. 음악 역시 정출이 느끼는 비통함을 잘 표현했는데요. 감독은 단지 기능적인 역할로 연개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대사로 썼는데 송강호 배우는 이 대사에 조선인으로서 저 작은 손 한번 못 잡아줬다라는 안타까움을 담은 대사로 해석을 하고 이런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것이 배우의 영역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강호 배우는 이 씬을 찍기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감독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만 카메라에 담을 건데 아마도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서 정말 괴로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잡은 설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훌륭한 작품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네요. 석방이 된 후 히가시와 정출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なぜ私を刑務所から出したんです。我々の庇護のもとにあると教えるためだよ。今後私たちがまた会うことはないだろう。そうそう。刑事のギルソンの組織を完全に駆逐できた君のおかげだよ。 이제 정출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진의 부탁을 받은 정출이 대의를 이루려 합니다. 히가시를 포함한 고위 관료와 친일파들이 모두 모이는 제조선 검도인의 밤 행사에 잠입한 정출. 영화 대부의 엔딩을 모티브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음악을 그대로 BGM으로 사용했습니다. 익숙한 클래식이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길 바랬고 반복되는 음악과 함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한 곳으로 치닫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감독은 안드레 류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버전의 볼레로란 곡을 고집했다고 하네요. 히가시에게 전달된 서신, 그 안에는 영감이 김장옥을 팔아먹고 받은 금액 주동석. 완전히 독립운동가가 다 됐네. 그렇게 친구의 복수까지 해주는 정출. 단장님은 잘 계시나?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상해에서의 마지막 촬영으로 찍었다고 하는데요. 엔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었는데 이 컷을 찍고 나서 엔딩 컷에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화 제3의 사나이의 명 엔딩 씬을 오마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병헌 배우의 나레이션.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사실 이 대사를 반복한다라는 것이 좀 창피하긴 했는데 또 내레이션이 없으면 뭔가 좀 아쉽고 허전한 것 같아서 결국 창피한 걸 선택했다고 하네요. 자, 순국 열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 밀정이었습니다. 역시 김지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상미와 역시 송강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기.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후 종 모양을 클릭해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시면 다음 영화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콘텐츠 리뷰 채널 주민무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